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록 33번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노벨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슨 뜻이냐 한번 의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리학의 4가지 힘,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통합한 이론이다. 자, 물리학의 4가지 힘, 이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현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중력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쪽은 이제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해석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 무한대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탄이 난다. 수학적 파탄이 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통합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현 물리학의 가장 큰 견해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물리적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의 이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4가지 힘 통합 이론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리학의 4가지 힘을 통합했다. 네. 플러스 암흑물질을 통합했다. 플러스 암흑에너지를 통합했다. 네. 물리학의 4가지 힘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통합하는 이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이론이죠. 별, 은하, 상간물질, 즉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장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학 장치 뭐 등으로 하여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는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암흑물질 23%, 암흑에너지 73%는 이건 관찰도 안 되고 뭔지도 모릅니다. 암흑이라는 말은 검은색 물질이 아니고요. 예, 모른다요. 모른다 물질 23%, 모른다 에너지 73%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뭔지 종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하간, 네, 여하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른다 물질, 모른다 에너지까지 통합을 해야 진정으로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거는 물리학이죠. 물리학적 모든 것의 이론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것이라 말 그대로 만물을 뜻한다는 겁니다. 물리, 화학, 생물, 생명체의 비밀이 뭐냐? 도대체 생명체란 뭐냐? 경제,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문제를 모든 것의 이론은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계산해낼 수 있어야죠. 왜?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을 써야 됩니다. 윤리가 도대체 뭡니까? 윤리가 도대체 뭔지 윤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설명을 잘하죠. 윤리가 뭔지, 윤리가 뭔지 윤리학에서는 증명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계산해내야죠. 증명하고 계산해내야죠. 윤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증명을 하고 그 윤리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죠. 종교가 존재합니까? 네. 다르게 말하면 저 세상에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증명해내야죠. 존재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증명하냐? 그건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죠. 존재를 하면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든 것의 이론은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생명이 뭔지, 의식이라는 도대체 뭐냐, 정신, 가치, 의미가 도대체 뭐냐를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 카오스를 보시면, 재단법인 카오스라는 거는 여기 인터넷상에 이제 카오스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카오스는 과학 지식 나눔을 모토로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대중 강연, 콘서트, 출판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즉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겠다.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 학문과 물리학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이름 명성 있는 분들께서 이제 카오스 과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 대중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오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영상을 이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또 대표적으로 뭐 이와 같이 유튜브 가시면 카오스 사이언스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다음과 같은 뭐 다중우주, 우주는 무한한가,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기원이 뭔데, 뭐 등등. 이것은 이제 세상은 수다.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동영상 중에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이 뭐냐면은 카오스 수술과학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로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TO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데 한다고 치자.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는 생명, 정신, 가치, 의미 등 과학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해낼 수 있어야죠. 모든 것은 이론인데 생명, 정신, 가치, 의미 등을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죠. 어떻게 이 모든 걸 물리학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어야죠. 물리학 법칙으로 이거를 증명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말도 안 된다가 아니죠. 해내야 된다. 이거를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다. 두 번째 동영상으로 이제 석학 인터뷰 그것이 알고 싶다. 현대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는 1편. 빅뱅의 원인. 도대체 빅뱅이라는 현상이 왜 생겼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질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즉 빅뱅 이후는 설명 잘합니다. 현대과학이. 근데 뭐가 터졌냐는 거죠. 그럼 그 빅뱅 이전은 뭐냐? 그 빅뱅이 왜 빅뱅이 뻥 터졌냐? 또 양자 터널 효과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여기 써있죠. 근본적으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고. 암흑에너지. 우리 우주가 다시 한번 급팽창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상황으로 밝혀져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왜 가속 팽창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론 물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겨지고 있고 미래에도 여겨집니다. 절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암흑에너지. 우리 우주의 그 암흑에너지는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현 과학이 모른다가 96%입니다. 그럼 현 과학이 뭐 하느냐? 4%만 알고 있습니다. 현 과학은. 우주 상수 문제. 굉장히 작은 우주 상수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게 일종의 성배처럼 모든 사람이 도전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 상수 문제. 우주 상수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이거 이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수학 좀 수식이 복잡하죠. 저도 이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일반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약간 이런 수식이 있구나. 이 수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조금 더 있는데 하여튼 이게 가장 주입니다. 여기서 요거 때문에 요거를 우주 상수 란다라고 부릅니다. 이 란다 값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거는 52승. 음수 52승이 말이 되느냐? 자, 원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게 광자죠. 광자 너무 작습니다. 음수 52승은 광자보다 너무 곱하기 10배, 20배, 30배 더 작습니다. 이게 우주상수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0 아닙니까? 0? 0이죠. 근데 하여간 음수 52승이라는 숫자로 해야 뭔가가 과학적으로 계산이 막 딱딱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누가 일반인 같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당연히 주장하겠죠.
이거를 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음수 52승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면도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도날, 면도날 세워져 있네요. 면도날 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딱 한 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웠습니다. 그 위에 코끼리 한 마리를 놔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언젠가는 면도날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설 수 있겠죠. 그 위에 코끼리 2마리를 놓습니다. 그 위에 3마리, 4마리야. 이렇게. 면도날 위에 코끼리들이 이렇게 설 수 있겠냐? 0이죠, 0.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의 52승번을 막 시도를 해요.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만큼 시도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시도를 했으니까 한 번. 그게 우리 우주예요. 그게 우리 우주. 그게 지금 우리 우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약간 과학적 수학 문제 풀이로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1번, 2번, 3번, 1번,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주상수 문제에 대해서 본 동영상에서도 한 몇 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자, 일반 상대성 이론. 이 특징이 뭐냐?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주의 상대방은 뭡니까? 우주의 상대방. 여기 지구의 상대방은 뭡니까? 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구의 상대방은 태양이라고 봐도 된다. 즉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주 방정식 아닙니까? 우주 방정식의 상대방은 뭐냐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 하여튼 상대방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성 아닙니까? 기차가 쭉 갑니다. 플랫폼에 사람이 앉아 있죠.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까? 플랫폼에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기차는 멈춰 있는데 기차를 포함한 만물, 막 그 환경이죠. 환경이 막 뒤로 가는 겁니까? 둘 다 맞다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고 그게 바로 상대성이에요. 다시 질문, 우주의 상대방은 뭐냐는 겁니다. 본 우주론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이게 우리 우주예요. 우리 우주에 막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에 빨간색 테두리 공간에 딱 갇혀 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에 어마어마한 우리 우주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우주예요. 우리 우주의 상대방은 뭡니까? 바로 어미양자홀이라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의 상대방은 우리 우주죠.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게 딱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우주의 관점에서 어미양자홀을 바라봐요. 그러면 뭔가 숫자가 하나 짠 하고 나오겠죠. 두 번째 답은 어미양자홀의 관점에서 우리 우주를 바라봐요. 그럼 뭔가 숫자가 하나 짠 하고 나오겠죠. 그 숫자는 부호만 반대고 값은 정확히 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10m/s로 막 뛰어가고 있다. 1번 맞죠? 근데 나는 멈춰 있고 막 만물이 나의 반대 방향으로 10m/s만큼 뒤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 우주의 상대방은 어미양자홀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했으니까는 너는 어미양자홀이겠죠. 어미양자홀의 관점에서 우주를 해석해도 정답이고 우주 관점에서 막 어미양자홀을 해석해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라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문제를 뒤집어서 보라고. 이거를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해서 이걸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으면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죠? 뒤집었습니다. 자, 코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면도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면도날도 이것도 뒤집어야죠. 이렇게 면도날을 뒤집었습니다. 자,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100%. 자, 이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100%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우주예요, 우리 우주. 자, 이것이 우리 우주다. 아, 우리 우주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우리 우주가 탄생한 거죠. 자, 이게 우리 우주다. 우리 우주는 당연히 탄생되는 거라고. 네, 맞죠? 우리 우주는 당연히 안정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 그 음수 52승이지 않습니까? 이거 뒤집으세요, 뒤집어. 양수 52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수 52승. 그러면 양수 52승 역시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데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겉에 점선에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어미양자로 아닙니까? 한 50승, 53승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기가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 53승. 그래서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다. 정답이에요. 예, 이거 정답입니다. 제가 현 물리학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10의 5승, 52승 맞다고. 예, 정확히 아주 훌륭하게 그 과학자분들께서 계산을 한 거 맞다. 네, 정답이다. 이것도 정답이다. 둘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인데 왜 과학자들이 계속 의문을 표시하느냐? 예,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인데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거죠. 정답과 진실은 다릅니다. 정답은 수학적 답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고 있어요. 10m/s로 막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게 정답이죠. 아,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정답은 1번 내가 10m/s로 뛰어가고 있다. 정답. 2번 나는 멈춰 있는데 만물이 막 내 뒤로 10m/s로 막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자, 막 나는 멈춰 있는데 만물이 막 뒤로 막 10m/s로 막 도망가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인데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정답이라고 제가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죠. 너무너무 안정적인 우리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상수 문제 정답이다. 네, 이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의 특징이다. 라고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질의 궁극적 이론,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나. 그것이 결국 그 모든 것의 이론이죠. 모든 것의 이론을 진짜 탄생되는 거 맞느냐. 생명의 출현, 물질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가도 지금은 물리학이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언젠간 물리학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야 된다. 네, 맞죠? 그럼 생명에 대해서는 현재 물리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물리학이 왜냐하면 근원의 문제거든요. 물리학은 근원을 다뤄야 됩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한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우주가 있고요. 예, 우리 우주에 생명체가 짜잔 탄생되는 거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관점에서 보죠. 생명체가 너무너무 부쩍부쩍 생명체가 탄생될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역사를 쭉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생명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물리법칙이 미리 예측한 하나의 필연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이제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거 우연이죠, 우연. 어떤 우연? 10의 52승 분의 1의 우연으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체 유출은 역시 제가 사후세계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제 유튜브 채널 가시면
생명체는 도대체 뭐냐? 양자 얽힘이다. 라고 이제 양자 얽힘 물리학이지 않습니까? 물리학으로 생명체를 설명할 수 있다. 양자 얽힘 뭐 진화론까지 제가 대답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종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물리학이 모든 것의 이론은 종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뭐 제가 또 나머지 설로 뭐 사후세계 임사체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시공간 차원의 문제. 우리 우주가 4차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왜 4차원이냐. 4차원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더하기 시간인데 아니 왜 4차원이죠? 5차원은 안 됩니까? 6차원은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4차원이냐? 혹은 다른 여분의 차원은 없느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으면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증명해내야죠.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증명을 해내야 되지. 자, 뭐 11 끈이론에 의하면 뭐 그 10차원 끈이론, 11차원 끈이론, 12차원 끈이론이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이 잘 맞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 의식이야, 물리학이에요. 왜?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근원이 있어요, 근원. 모든 것은, 만물은 근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물리학에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21세기 신기경 과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알의 문제이고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리학의 4가지 힘, 이거를 통합한 거를 지금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다크 에너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다크 매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이란 뭐냐, 그 다음에 뭐 자연이라는 도대체 뭐냐, 인공지능, AI. 자,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계산해낼 수 있느냐. 자, 자연을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물리학 아닙니까? 자연을 증명하고 계산하는 게 물리학이죠. 자, 그럼 인공지능을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산해낼 수 있어야죠.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데. 자연이나 인공지능이나 같은 겁니다. 인간도 같은 거죠.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일하다, 같은 거다. 즉,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든 것의 이론을 진짜 한번 탄생시켰다. 야, 신기하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모든 것의 이론을 탄생했어. 그러면 노벨상 어떻게 받겠느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죽을 때까지 1년에 하나씩 수상을 하죠.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노벨 화학상, 뭐 노벨 물리학상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비슷하니까 또 이것도 또 뭐 수없이 받겠죠. 생리학상, 즉 생명체가 도대체 뭐냐? 생명체의 근원은 물리학으로부터 출발한다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의식이 뭐냐? 물리학적으로 의식이란 이렇게 생겼다. 물리학 그림이지 않습니까? 물리학 그 기호, 물리학 그림, 물리학 심볼로 의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증명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산을 해내면 되죠. 자, 그래서 생명체의 근원 역시 물리학, 모든 것의 이론이 개발되면 생명체의 비밀이 밝혀진다. 당연히 그러면 노벨 생리학상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경제학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이론, 물리학이 물리학 받을 수 있다. 올바른 경제란 도대체 무엇인지 물리학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즉, 경제가 무엇입니까? 경제라는 거는 글쎄 저도 이제 경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 소위 그 말로 돈을 벌자. 혹시 그게 경제 아닐까요? 돈을 벌자. 어떤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올바른 돈을 벌어야죠. 올바른 경제. 그래서 올바른 경제란 뭐냐를 물리학으로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인디언, 아메리카 대륙으로 딱 가서 인디언들을 막 말살을 시킵니다. 그럼 그 땅 다 자기 거죠. 그 경제 맞습니까? 경제 맞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까. 올바른 경제가 맞습니까?
올바른 경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경제를 추구해야 됩니까? 올바른 경제를 추구해야 돼요. 당연히 올바른 경제를 추구해야 되죠. 올바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물리학으로 증명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어미양자울 우주론 제17장에서 이제 환경열 경제학, 경제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열이겠죠. 그리고 환경, 자연도 해석하고 경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통합학문, 자연권, 가치권, 가치의 권리를 증명하고 연력학 법칙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다. 증명과 계산. 그럼 그것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돈, 비용. 예, 돈이죠. 비용. 가치권, 예? 꼭 돈이지 않습니까? 즉, 돈을 증명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개발하면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당연히 받죠. 예,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인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뭐냐? 네,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있죠. 자, 도덕적 가치관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통적 가치관, 행정 가치관, 공유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렇게 가치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리학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물리학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모든 것의 이론인데. 이 물리학의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4대 4가지 힘을 통합하자 그게 아니죠. 물리학의 가치관은 모든 것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관을 다 통합하고 증명하고 계산할 수 있다. 네,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방금 그 하나의 샘플로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제 기후변화가 뭔지를, 탄소 배출권이 뭔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경제 아니면 경제학. 그 비트코인을 물리학으로 증명하고 계산해 내라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 참 비트코인에 가치관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에 인류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게요. 다른 걸,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나 비트코인이나 약간 비슷하죠. 왜 돈이니까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에 인류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녹아 들어가 있죠. 자연을 보호하자 아닙니까, 결국? 네. 그게 탄소 배출권 아닙니까? 물론 기후변화 완화하자죠. 근데 더 큰 관점으로는 자연을 보호하자. 자, 비트코인에 인류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과 비트코인은 전혀 반대예요. 그거를 왜 전혀 반대죠? 물리학으로 증명하고 계산하라고. 네, 그래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역시 제가 16장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연하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줘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자연과 평화가 이루어지죠. 인공지능 터미네이터 영화가 왜 발생합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하인으로 부렸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를 증명하고 계산하고 실천을 해야 인류의 평화, 지구의 평화겠죠. 지구의 평화가 구현된다. 네, 그럼 당연히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어떻게 받을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증명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학상은 다르게 얘기하면 문학상은 거짓이잖아요. 왜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거짓으로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이론은 문학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이론으로 문학작품을 창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 만약에 모든 것의 이론이 진실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이 진실이면 1권 받아요.
네, 문학상은 못 받습니다. 왜? 그건 소설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러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은 진짜 모든 것을 설명을 해버려요. 모든 것을 증명을 해버리고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자기 자신을 증명을 못해요. 모든 것의 이론이 존재하죠. 모든 것의 이론이 왜 존재를 해야 되죠? 왜 존재하고 있죠? 그거를 증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증명을 못한다. 소설이 써진다는 거죠. 왜 소설이냐? 아니, 만물을 증명을 했으니까, 만물을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이건 아이템이에요. 자기 자신은 설명을 못하는데.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의 이론의 근원은 무엇인지 창작 소설을 써라. 그 창작 소설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 동영상에서 이제 과약 전서 연대기 SF 과학 소설의 제안이라고 제가 소설을 한 편 쓴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계인 연대기, 아리랑 연대기, 구약 존서, 저세상, 종교가 왜 탄생을 하는지 소설을 쓰라는 겁니다. 인류의 가치관이 그 소설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의 이론의 근원에 대해서 창작 소설 써라. 만약에 두 번째 모든 것의 이론이 거짓이었다고 밝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만물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만물을 설명해 내버렸어요. 이거는 거짓으로 만물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 창작 소설이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 거짓으로 만물을 설명을 해버리면 이 정도 되면 노벨 문학상 중에서 이제 과학 소설 문학상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것의 이론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네 가지 힘 통합 이론, 이게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고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란 말 그대로 이렇게 만물을 증명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노벨상을 다 받아야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